뭐랄까요? 예쁘게 좀 초록색하고. 선생님, 저 이번에 기아 시험 봤는데, 그치? 근데 당일 점수는 별로 안 나올 거야. 하지만 깨졌어.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 1학기 말 기출분석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볼 학교는 예일여고입니다. 자, 오늘 예일여고 1학년 1학기 말 수학시험 기출분석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오늘 할 얘기는요. 자, 첫 번째, 일단 총평, 전체적인 평가를 우리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주요 문항.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장 주요적으로 기억에 나는 문제들이 뭡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이 이제 어떤 문제들인지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해설 강의. 이제 선생님이랑 그 각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명문 The Great 예일여고에 대한 내신 대비법. 어떻게 진행할지 선생님이랑 같이 계획도 짜보도록 해요. 예일여고 수학시험은 은평구에서 가장 까다로운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소위 여러분들 멘탈이 털린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다각적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객관식과 서술형 문제 개수만 보면 그렇게 큰 뭐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객관식 14개와 그리고 서술형 6개는 다른 학교 문제들 총 개수와 거의 뭐 다르진 않아요. 다른 학교들도 20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예일여고 친구들이 가장 힘들었던 1학기 내내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부교재 준비죠. 부교재를 얼마나 많이 풀어야 내가 시험 시간에 털리지 않고 소위 조져지지 않고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너무 긴장되기 때문에 1등급부터 4등급 되는 친구들까지는 대부분 부교재를 2번 정도는 풀고 가죠. 같은 문제를 계속 여러 번 풀다 보면 거의 외울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나 이 문제 봤었어 라고 느끼는 수준은 별로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았을 것 같네요. 자, 선생님 봤을 때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들은 한 20%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도 문제야 라고 알고 푸는 경우는 거의 한 20% 정도의 문제 개수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교과서나 또는 심화 문제들 등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제 좀 바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예일여고 또 이제 까다로운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서술형 배점입니다. 숭실고등학교랑 그리고 최근에 신도고등학교가 이제 수학시험 난이도가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각 학교의 그 작년 기출에 비해서 숭실도 많이 올라가고 신도고등학교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면 예일여고는 항상 그래왔던 수준대로 오고 있는데 이제 특히 숭실고등학교는 서술형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남고는 서답형이다 보니까 그냥 답만 적으면 돼. 근데 이제 예일여고는 뭐가 문제냐? 서술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서술형의 채점이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 4, 4, 8, 9, 10 6문제 배점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5점, 4점, 4점은 괜찮은데 여기 8, 90점짜리 여기 이제 답만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점짜리 문제에서 내가 답만 맞췄다? 5점 이상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풀이 과정 속에서 꼭 적어야 할 요소나 또는 뭐 공식을 잘못 썼다던가 기호를 잘못 적었다면 가차없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점수, 가채점 점수와 그리고 나중에 꼬리표에 나오는 점수가 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 저 이번에 뭐 하나 틀렸어요 라고 해도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베이스캠프에서. 자, 백캠 엔제 적중률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베이스캠프에서는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제 현재 수업을 할 때 이제 파이널이라 그래서 내신 파이널로 백캠 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백캠 엔제는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진행하시는 파이널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백캠 엔제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정말 우리가 소위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 시중 문제집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를 조지면 되겠구나라고 보통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 학교에서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는 문제들은 기출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출이냐면 여기서 기출도 두 가지로 나뉘겠죠. 모의고사 기출과 그리고 내신 기출. 그러니까 내신 문제 스타일에 나오는 그런 고난도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특색을, 그러니까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교재가 바로 백캠 엔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캠 엔제는 우리 베이스캠프 선생님들이 같이 연구해서 만드는 교재이고요. 그래서 스카이반에서부터 심화 A반, 심화 B반, 실력반, 기본반, 기본본반 뭐 다 모든 반에서 진행하는 파이널 교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도 궁금하잖아. 우리가 백캠 엔제를 정말 열심히 베이스캠프에서 풀었고 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됐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도 이런 어떤 타이틀을 쓰는 게 좀 여러분들한테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조사를 해보니까 적중 100%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캠 엔제 적중 100%라서 여기서 주요 문제만 선생님이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적중했다라고 하는 것의 그 정의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개념이 출제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같은 개념의 문제라고 해도 형태가 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인지 나열세기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느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적중했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어떻게 뒀냐면 단순히 개념을 인용했다. 그러면 적중은 그러면 다들 적중하시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적중은 문제에서 그 절차 풀이 절차가 아주 유사하게 진행되는 그런 형태 또는 어떤 그 문제를 해석한 결과물, 문제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서 이거는 정말 숫자만 바뀌었는데 하는 문제까지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말이 많았죠? 한번 볼게요. 자, 예일여고 1학년 수학시험이 왼쪽이고요. 그리고 백캠 엔제가 오른쪽입니다. 자, 우리가 예일여고 시험에서요. 11번, 객관식 11번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이 11번 문제에서 F와 G 두 이차함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줬어요.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에 해를 주고서 그 두 식을 이렇게 G 빼기 F라는 새로운 식을 만들었죠. 자, 백캠 엔제에서 마찬가지로 2차 다항식, 그러니까 fx가 2차 다항식이었습니다. 그래서 f와 g라는 것으로 연립부등식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연립부등식을 가지고 만드는 해, 이런 것들을 그래프에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진행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아주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중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원 밖에서 그은 접선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우리가 이 직선, 요 예일여고 시험 객관식 13번에서 이따 선생님 풀어드릴 거지만, 기울기 m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을 찾아서 그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 진행됐을 때, 접선을 긋든 접하지 않든 간에 이 원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언뜻 보면 되게 어렵죠. 그리고 실제 배점도 높아요. 우리가 예일여고에서 객관식 5점 이상이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객관식 14개에서 3문제가 5점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준킬러 플러스 킬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백캠 엔제에서 밖에서 근 원의 그 접선의 문제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로 끌어나가는 거 보이세요? 요 예일여고 선지에서도 보시면 m 값이 뭐냐에 따라서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데 마찬가지로 m, 기울기 m에 관심을 가졌던 238번 백캠 엔제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서술형 6번. 자, 서술형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술형은 이번에 좀 쉽게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 그래서 마지막 서술형 문제가 그나마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이 서술형 6번은 모든 학교들에서 많이 출제됐던 원에 대한 대표적인 고난도 기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모의고사 문제들이었는데 이게 워낙 학교들에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백캠 엔제 푸실 때 보면 와, 이거 충암에서도 나왔어. 와, 이거 숭실에서도 나왔어. 와, 이거 어디서 나왔어.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풀었었던 현장에서 현장 강의 들을 때 그런 느낌을 되게 반응을 많이 보였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캠 엔제에서 255번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했었냐면 두 원이 있었어요. 똑같죠. 우리가 예일여고도 반지름이 R이고 2R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캠 엔제에서도 R과 2R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텍스트가 너무 똑같네요. C1 위에 점 P에서의 접선이 C2와 만나는 점 AB일 때, C1 위에 점 P에서의 접선이 C2와 만나는 점 AB일 때 OAB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래서 얘가 4루트 3이었는데 이제 10루트 3이잖아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아주 똑같은 숫자만 바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자, 13번부터 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다음 직선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은 총평 영상이라서 오늘 사실 그 녹화를 시작하면서 아주 비장한 각오를 다졌는데요. 선생님은 오늘 20분 스피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평 플러스 주요 문항 해설 강의까지 20분 찍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선생님이 보통 온라인 강의를 예전에 탑재했을 때도 20분 안에 해설 강의를 찍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선생님 오늘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직선이 있어요. 다음 직선이 있는데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가 m이기 때문에 m을 모르죠. 그래서 m값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m으로 묶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x 빼기 3이 되고요. 2 빼기 y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였어요? m과 관계없이 지난다는 점은 바로 m에 대한 항등식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읒 정점은 바로 3,2로 풀어나갑니다. 자, 그러면 3,2라는 정점, 우리가 3,2를 반드시 지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그래프에서 보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반지름이 1이고 중심도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은 바로 무슨 원이에요? 그렇죠. 두 축. 그러니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에 대해서 3,2는 어디쯤 되겠어요? 3,2는 여기쯤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3,2라는 점에서 이 원의 근 직선을, 즉 접하는 직선을 그어보면 요렇게 기울기가 0짜리 하나, 기울기 0이 아닌 게 하나. 그래서 접선이 2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기울기가 0인 접선은 이거를 우리가 대수적으로, 즉 계산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산을 통해서는 요 두 번째 기울기 양수인 접선만 나오죠. 기울기 0인 접선은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래서 접선, 즉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문제는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100% 정확하다라고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m이 0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교점의 개수 구할 때 m이 0이 될 때 교점이 한 개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기울기가 0인 접선? 기울기 0인 접선 바로 요거 말하는 거네요. 그래서 요때 m이 0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니은을 보실까요? 자, 니은은 뭐냐면 어떤 기울기가 있는데요. FM 값이 2래요. FM 값은 반드시 교점의 개수인데 교점의 개수가 2개인 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쌤이 이제 기울기 0인 거 찾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아직 모르죠? 그래서 요 접선에서 반드시 보조선을 그었더니 수직이면서 이 거리가 반지름 1과 동일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점이 1,1 점이 1,1이고 그거와 누구 사이 거리 mx 빼기 y 빼기 3m 플러스 2는 0이라는 것과의 거리를 좀 구해보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그리고 1,1을 대입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냐면 1입니다. 자, 양변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1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 빼기 2m의 제곱입니다. 자, 이게 여기서 4m제곱 빼기 4m 플러스 1이 나오는데 1이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3m제곱 빼기 4m. 그래서 3m제곱 빼기 4m은 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은 0 또는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보라 색깔이 m이 3분의 4일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m이 0이거나 3분의 4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입니다. 그죠? 그런데 m이 0과 3분의 4 사이면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0이면서 기울기 3분의 4 그러면서 요 점을 지난다? 그럼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래서 0과 3분의 4 사이에서는 반드시 2개입니다. 지금 우리 뭐 구하는 거예요? FM. 자, 그렇다면 3분의 4보다 크면 더 급해지겠죠? 교점의 개수가 없네요. 그래서 m이 0보다 작거나 또는 m이 3분의 4보다 크다. m이 3분의 4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이 점을 지나면서
그런 형태이면 교점의 개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2개인 거 정수 m값 맞아요. 교점의 개수가 2개인 거는 0과 3분의 4 사이여야만 하는데 그런 정수는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으니까 에휴 얘는 버려야겠죠. 그래서 니은을 버리시면 기억과 디귿에서 잘 찍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납니다. 자, 디귿. 자, 디귿 문제를 푸실 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을 만족하는 것을 이제 범위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FM이라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교점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3개짜리를 더해서 3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점이 우리는 0 또는 1 또는 2인데 이걸 조합해서 3이 되는 걸 생각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0, 1, 2 이렇게 3개를 더해서 3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3개 되려면 3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범위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fm 플러스 1이 무조건 1이 나와야 되는데 fm 플러스 1이란 얘기는 아까 1이 되려면 0 또는 3분의 4잖아요. 그러니까 m 플러스 1이 0이거나 3분의 4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이나 3분의 1이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범위로 나왔으니까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이 3이란 얘기는 0, 1, 2 이렇게 됐으니까 어떤 하나는 무조건 어떤 의미의 하나는 무조건 교점의 개수가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fm 플러스 1 값이 1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갔을 때 정답은 몇 번?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밖의 점에서 근접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가 0인 접선은 절대 대수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2차 부등식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엔제에서도 많았었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뭐 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우리가 3분의 1 더하기 x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x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이제 t로 치환할까 해요.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x를 우리가 이제 t로 치환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1단계 x 플러스 1은 3t입니다. x는 3t 마이너스 1이죠? 그걸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7 이상 3t 마이너스 1, 12가 됩니다.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1을 해서 3으로 나눌 건데 왜 선생님은 여기 12를 썼죠? 원래 11인데 여기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땅땅땅 ft가 0 이하인 것의 해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다 라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fx. 자, 우리가 얘를 이제 사실은 t지만 이걸 x로 바꿔도 똑같은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x라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2와 4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그 최고참 개수는 k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최고참 개수는 이제 이렇게 돼요? 모르니까. 여기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최고참 개수가 1인 2차 함수 이런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k는 양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0 이하인 것의 해가 그대로 요 사이에 껴있으려면 최고참 개수는 양수여야 되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fx가 자 나조건 fx가 4x 빼기 24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전개를 해봤더니 아하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제 넘겨요. 그럼 kx제곱 이렇게 되죠. kx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2kx 되고요. 마이너스 4x 되고요. 그 다음에 24 마이너스 8k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얘가 항상 0 이상 양수.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항상 양수라 그랬으니까 양수이면서 이렇게 만나거나, 그죠? 이렇게 만나거나 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D는 뭐야? 0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반의 제곱. 얼마예요? K 플러스 2죠? 반의 제곱 빼기 AC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K제곱이고요. 4K이고요. 4죠. 그리고 마이너스 24K 플러스 8K 제곱이에요. 정리하시면 9K 제곱 마이너스 20K 더하기 4는 0 이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를 구하시면 되는 건가요? 그죠? 그럼 이제 소인소분해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다가 선생님은 9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어떨까? 그러면 9, 28?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20K고, 플러스 4고 9K. 이렇게 되니까 9분의 2와 2네요. 그래서 9분의 2와 2 사이입니다. 몇 번일까요? 그랬더니 9분의 2와 2를 더하시면 9분의 4. 그런데 F7의 최대 최소네. 그럼 F7은 또 얼마예요? 그랬더니 F7은 여기 있네요. F7, 7 넣어주면은 9. 7 넣어 3, 27K. 27K가 하나 나오고요. 근데 27K의 최대 최소니까 K의 최대값은 2니까 최대값은 2일 때 54고요. 최소는 9분의 2였죠. 9분의 2 곱하시면 얼마? 6인가요? 더하시면 얼마? 60.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좀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가족권 해석하는 걸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제 현장 강의 듣는 친구들도 보면 스카이반 친구들 중에서 아주 간혹 이게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서술형 6번이었습니다. 서술형 6번에서 우리가 C1과 C2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약속했던 시간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계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속상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런. 이거 봐. 선생님 속상해서 그림도 좀 이상하게 그리고 있죠? 네,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원이 있었는데요. 중심이 마일, 마이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데 하나는 반지름이 아래고 하나는 2R이어서 좀 더 크죠. 자, 이 상태에서 반지름이 좀 작은 거, 반지름이 작은 게 C1, 바깥에 있는 게 C2입니다. 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걸 보시면 C1위에서 점피해서 접선을 그었대요. 이렇게요. 점피해서 접선을 그었더니 C2와 만나는 점이 하나는 A고 하나는 B래요. 근데 CAB의 넓이 C가 뭐냐면 C는 C1의 중심이래요. 여기가 C인가 봐요. 그죠? 그러면 CAB는 여기죠. CAB는 여기입니다. 자, CAB의 넓이가 10루트 3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 점 C에서 이 P의 수직으로 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높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것들을 좀 잘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 높이는 사실 얼마예요? 그렇죠. 이거는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R이에요. 자, 큰 원의 반지름 뭐예요? 2R이에요. 얘는 뭐예요? 루트 3R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CAB의 넓이는 2분의 1. 자, 밑변 뭐죠? 2루트 3R이고요. 높이는 뭐예요? R입니다. 그게 뭐냐면 10루트 3이죠. 약분하셔서 R제곱이 10이니까 R은 뭐예요? 루트 10이에요. 자, R이 루트 10이니까 첫 번째 거 완성되셨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6에서 C1에 그은 접선 중 기울기가 양수. 그러면 1, 마이너스 6에서 C1에 그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하시면, 자, 이런 느낌이죠. 1, 마이너스 6이 이제 바깥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그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여기 그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직선을 기울기를 모르니까 1, 마이너스 6 이게 해주시고, 여기 중심이 뭐였어요? C1의 중심이 마이였죠? 그래서 이 점과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R이다. C1이었으니까. 근데 C1이 R인데 R이 루트 10이죠. 그래서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이다 라고 했을 때 곰방 나오는, 사실은 어렵진 않았죠. 어렵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답을 얘기하자면 요거 정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치기 전에 예일여고 내신 대입법 얘기하고 갈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일여고 학생들이라면 굉장히 1학기 동안 압박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학년 동안 이 1학년 한 학기를 지내면서 내가 알던 수학 공부가 아니야. 내가 알던 어떤 시험 대비 방법이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혹독한 스케줄을 이제 해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관리도 참 중요하다는 거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허무맹랑하게 무조건 열심히 해. 무조건 하루에 몇 시간밖에 자지 마.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시험 30일 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와 부교재는 반드시 최소 2회독을 해줍니다. 특히 부교재 2회독을 풀다 보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켜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건 이런 경우입니다. 부교재를 2번 이상 풀면 선생님 이거 기니디 문제
문제는 3번이에요. 이렇게 외워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문제를 자꾸 다시 풀다 보면 와 이거 외워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부교재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도 않고요. 숫자가 바뀌고 또 더 일이 커지면 아예 그 함수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본질 이 문제를 2번 이상 풀 때 이 문제에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뭐지? 내가 꼭 그어야 되는 보조선이 뭐지? 내가 이 보조선을 왜 그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 행동의 그 당위성, 필요성을 느끼면서 다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오답 정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도 풀고 부교재도 풀고 갖고 계시는 문제집도 풀고 풀 게 참 많죠. 그런 것들을 풀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한데 모아서 정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을 더 아껴주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라 그러면 선생님 저는 오답 노트 만들 시간이 없어요. 문제 더 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시험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풀었던 문제들만 놓치지 않아도 반드시 1등급이 되는데 맨날 놓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평소에 공부하는 거 놓치지 않기. 그거를 목숨 걸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답 정리예요.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쓰는 과정에서 또 예일여고는 서술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술형 대비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이 서술형 대비 커리큘럼도 내신 대비 커리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던 또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던 어쨌든 중요한 건 오답 정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3번째는 시간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그 시험 일주일 전에 거의 한 1, 2주 전에 다른 암기 과목을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수학 시험 문제 푸는 거 시간 재고 푸는 거 되게 사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되게 안타까웠던 문제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너무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너무 급하게 읽어서 틀리는 경우 또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계산을 다 못해서 틀리는 경우들 거의 다 대부분들이 시간 훈련에서 나온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시간 훈련이 다른 게 아니라 치고 빠지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빠르게 풀고 풀 수 없는 건 버리는 그런 선택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평소 훈련을 통해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뭐랄까요? 운이나 어떤 그날그날의 운에 기대해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시험 2주 전에는 반드시 시간 훈련 20문제 40분을 여러분들이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형주의 총평 및 주요 문항 분석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여고 친구들 정말 공부할 것도 많고 힘든 거 선생님 너무 아는데 그래서 너무 안쓰럽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정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잘 무장해서 또 2학기 중간고사에 또 좋은 결과 얻기를 선생님이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나 또는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베이스캠프 공식 유튜브 이 영상 바로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 그게 댓글을 또 선생님이 못 보기도 해요. 영상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왜냐면 선생님이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를. 그래서 뭐 선생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DM이나 뭐 이런 걸 보내시면 선생님이 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여고 화이팅 하세요.